네,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수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898억 7,273만 3천 원이며 근본 추경 예산에 10억 6,067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9억 3,3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조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읍면동 주민들과 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반기 읍면동 시정설명 개최 비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로 우리시 1명이 선정되어 도비 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근본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5,136만 원과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재고 물품 구입비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쪽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지난 4월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기업부에 1억 3,200만 원을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후 근본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소요 변화에 따라 불응이 예상되는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인 인건비 1,383만 8천과 보조 지급금 4,904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임용장 및 면접위원 심사수당 부족분 540만 원과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모범 공무원 시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 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국내로 한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4,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읍면동 정책 한마당 축제 우수시책 포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교육료비 1,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이 대면에서 재택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료비 1억 7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76만 원과 국내업이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기금을 직원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사항으로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1,15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본관 4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위하여 시설비 4억 원과 LED 현수막 현판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별관 3층 실무종합심의실 일부 공간을 여성 직원 휴게실로 이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350만 원과 자산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등기 우편료 인상 및 우편 발송량 중량 증가와 발송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4,974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문서 수발료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노조 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 건강검진 비용 및 작업장 환경 측정 비용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 사무실 문서 쇠단기, 공기청정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이 신설돼서 특수 업무 수당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8월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직급 보조비 4,567만 5천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9,97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북한이 딸 주민 상담용 관리입니다. 2021년 임기제 공무원 연봉 책정에 따라 보수 인상분 31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업이 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가 신설되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대상이 증가하여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학자금 대부금이 그 줄어듦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 대학자금 운영 경비 부담금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수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재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관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 쪽수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로요? 네. 저기 세출 예산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125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행사 운영비로 지금 2,400만 원 신규 반영하신 건데요. 예. 네. 이거 지금 시정 설명회를 그동안은 매 연초에 하지 않았었죠? 연초. 예, 연초. 근데 앞으로 지금 본예산 수립 전 하반기로 정례화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연초 4월 달에 한번 이제 그 정책 공감 토크를 해갖고 이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건의된 사항뿐만 아니고 시정에 대한 설명이 좀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반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전책 설명을 한 번 더 이제 상하반기로 갖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음향 장비 임차료하고 지금 이제 공연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제 원래 그 저기 앞으로 이제 진행 계획을 뭐 지금 확정적으로 매년 진행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하반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해서 매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 상반기만 하거나 하반기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저기도 설명도 해드리고. 아니 지금 코로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일단 이 시정 설명회 부분에 대한 운영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회에서의 제기가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예, 예. 있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한 11월 정도에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낮춰지면은 그때 이제 하려고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확산세가 퍼지면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10일 정도 시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35쪽 공무원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예. 여기도 지금 행사 운영비가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 그리고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다는 건데 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더불어서 거기 시설비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직원 휴게실을 지금 이전에서 아마 그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공간 4층 대회실 리모델링 부분도 지금 4억이 예. 반영되어 있는데 예, 예, 같이 좀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그 휴게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휴게실이 지금 저희 그
저기 3층에 저쪽 공간 3층에 이제 그 저기 커피숍 맞은편 쪽에 여성 직원 매점 앞에요. 예, 네, 예. 매점 앞에 거기 여성 그 휴게실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적어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판단을 한 게 이제 거기에 1층에 그 저기 법률 홈닥터라고 그 지금 그 국민기초 수급자 이제 법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자그만 그 당직실 옆에. 네. 근데 그 공간이 너무 그 공간도 또 혼자 있기가 너무 좁고 그래서 그 공간하고 지금 이제 그 저기 그 뭐지 그 가족 여성과 사무실이 그 옆에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이제 그 상담을 그러니까 아동 피해 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거기를 두 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고 홈닥터 사무실을 거기 반 나눠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거기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성 휴게실이 없어지잖아요. 그 공간을 지금 여기 이제 저쪽 제2별관에 지금 거기 그 실무종합 심의실이 지금 있어요. 거기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성 휴게실 전용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4층 그 리모델링 그 저희 대실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예전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저기 그래서 이제 4층 대회의실 그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지금 현재 거기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진 걸 보시면은 지금 거기 이제 단상 자체가 여기 이제 그 장애 저기들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높아요, 이게 층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낮추고 장애 저기에 올라갈 수 있게끔 더 낮추고 저기를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뜯고 새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4층 회의실 안쪽에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소회의실이 있고 이제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 지붕 위에는 다 성면으로 돼 있어요. 지금 벌써 고쳐져야 됐을 상황인데 지금도 그게 안 고쳐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냉난방기가 이제 두 개가 큰 게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회의할 때. 근데 그것도 용량이 지금 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꺼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오래되어 이게 92년도 건물인데 일부 4층 대회실에 이제 저 일부 공간을 이제 뭐 보수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균열도 많이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거기 그 현수막 그 전광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도 많이 있고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 같은 게 4층 대회실에서 2층 상황실에서 많이 하지만 4층 대회실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현수막을 계속 할 때마다 저기 붙이고 이런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를 이제 그 LED 전광판을 해서 이제 입력만 하면은 그 공간이 이제 나오게끔 지금 그렇게 하는 저 LED 저기 전광판 현수막 전광판이고요. 나머지는 거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그 목재로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장 공사까지 같이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에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딴 것들은 뭐 저기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목공하고 이제 수장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들이 좀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행사 운영비는요? 그 조직 저기 저 활성화 그 행사 운영비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세무과에서 세임 예산 보고를 받으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임시적 세액 수입에 그해 수입에 거기 이제 저기 BC카드 그 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농협으로 해갖고 그게 세액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 저기 마이홈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완성 사랑 카드 이 카드를 쓰게 되면은 적립을 해줘요 저희한테. 그 들어오는 비용이 공무원 개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서 운영 업무 지비도 쓰지만
이거 개인별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개인별로 쓰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직원들 복지로 저기 하겠다 그래갖고 퀴즈 대회도 하고 이런 저기도 해서 그런 조직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경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그거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예. 그 일단 뭐 시설에 관련해서는 그 실무종합 심의실을 제가 솔직히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이렇게 봤어요. 그 실무종합 그 심의실 지금 운영하고 네. 기존에 여튼 이제 휴게실을 이전했을 경우하고 여튼 그 한 공간을 뭐 어떻게 이렇게 나눌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가면서 앞에 그 공간이 있고 두 개로 이렇게 벽이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여성 공무원들이 가서 휴게하고 이제 직선으로 된 데가 바로 들어가서 직선으로는 실무종합회의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종합회의실이 약간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청사 관리하고 좀 맞닥뜨린 문제잖아요. 네, 예산은 네, 일단 맞습니다. 이쪽으로 편성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누누이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면 제거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 청사 내에서도 지금 그 성면 공사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갖고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놓쳤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의원님도 이제 저 예산 계속 심의하면서 이제 저기 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이제 청사 관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를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 파티션 한다든지 부서 막는다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거기서 주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청사에도 부서에서 좀 할 게 있고 종합적으로 할 게 있어서 그거를 요번에 구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직원들끼리도 약간 저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4층 대회실도 관리하고 그런 직원 휴게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래 예전에 같았으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서별로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뭐 보일러 관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청사 전체를 진다든지 이런 큰 틀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시설이 지금 들어온 거 규모 자체가 적지 않은 지금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청사 전체 부분에 대한 그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여튼 분명히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필요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 부서 단위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사전 교감해서 소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면은 벌써 제거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38조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1,400만 원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그 단협 체결 갱신하면서 뭐 내용을 일부 반영한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은 사전 예방적 조치로 지금 요거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그 노조 관리비, 사무 관리비가 이제 그 근로자 그 특수 건강보험증 비용하고 작업장 작업 환경 측정 비용하고 이제 근골격계 유해 조신 요거는 사실 그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되거든요. 뭐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실 그 저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애초기 작업을 하면은 그 애초기는 휘발유를 타갖고 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특수 건강 검진을 하게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네. 저희가 과태료도 물고 그런 상황이고 네. 작업 환경 측정 비용은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구내식당 관련돼서 거기서 이제 작업 환경이 그 저기 된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안 됐으면 그것도 이제 저기 그 업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조사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근골격계 유해 조사는 사실 이제 애촉이라든지 이런 그 장비 같은 걸 들고 그러면 어깨에다 메고 막 이래서 어깨라든지 이런 게가 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저기 우리
직원 중에 이제 보건 관리자하고 산업안전 관리자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가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네. 대상자들을 해서 그렇게 저기 되는 사람들은 이제 검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그 비용이 그 특수건강보건진이 한 우리가 6명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애초기 작업하는 사람이 다 해당된대요. 그래서 지금 애초기는 뭐 도로관리과 무슨 뭐 여기까지 다 있어가지고 거기 한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6명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와갖고 6명인 줄 아는데 150명 이래네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거 과거에도 한번 그 지적 당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튼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공무직 그 유해환경 부분에 대한 그 안전적 조치를 사전에 여튼 예. 충분히 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튼 교육을 포함해갖고. 예, 예. 그럼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여튼 상위법을 그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당연히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갖고 이제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두 분이 그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가 기존에 파악 못했던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두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 설명서하고 관련해서요.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한 표기가 있는데 이 행정과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중기 반영 대상이 아닌 걸 다 반영을 했다고 표시를 하고 여로 표시하고 이렇게 갖고 다 들어와 있네요. 행정과만 유달리 그러네요. 이거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개념은 이제 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있는데 중기를 반영했다는 건 중기 계획에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모든 게 다 중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기 계획인데 대부분 투자 사업만 네. 중기 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건데 중기 계획은 그 전체 토탈 개념이 중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인데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투자 사업만 했다니까 이거는 반영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하셔야죠. 그러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중기 반영을 하셔야죠.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반영을 다 했다고 하세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읍면동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네. 시에서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 시장이 시정 설명회 가서 한 민원을 받아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읍면동에서 민원 사놓은 건 잘 안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지적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여러 의원님 계시지만은 모든 웬만한 민원은 읍면동에 다 받아서 처리하고요. 또 굳이 또 거기에서 뭐 의원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 위주가 아니고 그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좀 조직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성시 행정 조직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시장 설명회 가서 하는 것은 각 부서장들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1에서 100까지 가는데 1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지적했지만 청사 유지관리 문제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거의 얘기한 거 싶습니다. 네? 청사 유지관리 계획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거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성시 지금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방문 한 번 적이 있습니다. 좀 놀랬어요. 거의 위탁 줬죠. 근데
체육시설 운영팀 1개 팀이 가서 5명이 가서 근무를 해요. 아니 그건 저기 위탁을 준 건 아직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 준다고 저 동의한데 했잖아요. 네. 그 가서 근무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직부론이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보니 공무원들은 서안성 체육센터에 관련된 업무가 주예요. 아 그러면 서안성 체육센터 1개 팀 나가 있어. 시설관리공도 그 나중에 그 위탁 좀 거도 1개 팀 보내야지. 여러분들 지금 뭐 저 행정조직 그 저 개편안 내놓고 있잖아요. 팀만 늘려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안성 체육센터 위탁 줄 판인데 거기다 5명을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는 지금 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저기 위탁하기로 이제 위탁 주는 거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그럼 그 전에라도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공무원들 부족하다며요. 다른 팀 뭐 팀이 2, 3명밖에 없어요. 일을 못 한대요. 아니 그런데 가서 공무원들 5명씩 배치해서 일을 그 양반들 업무 인수인계까지 도와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가면 인원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전부 제한기간 얘기했지만 좀 지킬 건 좀 지켜주시고 좀 해야 되는데 가보면 다 업무를 몰라요. 제가 담당 안 해서 그런데요. 업무가 바뀌어서 다 이럽니다. 지금 안성시는 어디로 갈지 좀 모르겠어요. 응? 물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만 뭐 애매하고 나쁜 사람 드는데 정말 안성시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왜 계속 이런 게 되풀이돼 이런 생각하면 아쉽더라고요. 다른 부서 마찬가지예요. 일을 못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은 좋아졌지요. 무보직 팀장들 많이 풀어줬으니까. 과장님도 늘어나고 진급했으니까. 근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어 지금. 지금 어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국장님, 부회장님 맨날 욕할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금 진급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이제 공무원들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뽑지 않은 부분이 그런 영향이 좀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기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가장 예를 들을게요. 양성면에 그 저 산업팀에 근무하다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 뭐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이 양반 팀장 붙잡고 다른 면에 가서 산업팀장을 하고 아니 그 부서 가면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 하게 맞다는 거 예를 들은 거예요. 같은 주무관을 있다 팀장을 가는데 다른 면에 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깝깝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뭐 시켜도 몰라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정말 왜 이럴까 저 생각하는데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완벽히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업무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럼 또 고질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간을 두어서 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 되고 업무 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 후다닥 바꿔요. 막말로 해서 뭐 좀 빼겠고 좀 힘이 있으면 본청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죠. 좀 그 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 지적해야 뭐 지적되는 거 반복 되풀이 뭐가 좀 개선되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합니다. 난 그래서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니들 지서라. 우리 헐란다 헐라다. 하고 싶은 대로 헐란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좀 기아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조직이 엉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저 분명히 저 조직 개편할 때 반대했습니다. 응? 여러분 잘하겠다고 또 짜임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양 돼서 물론 초창기니까 물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좀 뭔가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눈에 좀 더 잘 보이고. 정말 쉽게 해서 우리 동네 말로 너무나 깝깝해서 제가 이런 소리 좀 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안성시청 어디로 가나 진짜 궁금해요. 저는 관례주의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좀 기득권층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소신 있는 것도 좀 해오고 하는데
저 일정한 자리에 가면 소신도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예스맨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잘 갈 수도 도와주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또 저 포함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시민들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시민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제대로 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